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면접 시험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답변을 스토리 있게 준비하는 거, 그리고 암기하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시험장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그 다음에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마음가짐, 그리고 면접장에서 어떻게 인사말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제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제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12년 만에 부활을 했어요. 언제 처음에 1회를 시행했냐면 1996년에 1회를 시행을 한 다음에 잠정 폐지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2년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서 1인 기업의 권리를 부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는 당근을 주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Why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자, 이걸 읽어보면, 안전지도사는 1인 기업의 자격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대응 업무를 수주 활동할 수 있게 건설안전기술사에게조차 주어지지 않는 최상위 자격으로 평가가 된다. 건설안전기술사에게조차 주어지지 않는 최상위 자격을 왜 줄까? 왜 주면서 하려고 할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진하려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걸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996년에 시행을 했는데 왜 폐지를 했을까요? 왜? 이때 당시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는데 아니, 지도사가 도대체 뭐냐? 응?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는데 뭐하러 그 지도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벌리냐, 막 이래서 아마 폐지가 됐을 겁니다. 그랬다가 이래서는 안 돼, 뭔가 해결책을 내야 돼 해가지고 이 산업안전지도사를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럼 왜 부활을 시켰을까? 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했는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건설 시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건설 시장은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과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이제 120억 건축공사는 120억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 이제 규모가 좀 있는 현장이에요. 있는 현장은 고용노동부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이 수시로 점검을 가요. 수시로 점검을 가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들이 태반인데 이제 가장 많죠. 여기를 고용노동부 직원들하고 공단 직원들만으로 컨트롤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누가 컨트롤하고 있었냐면은, 여기는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재해방 지도기관이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재해방 지도기관이 컨트롤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하고 공단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기 안전관리자 있는 현장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은 여기는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재해방 지도기관은 자, 이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 자, 120억 미만 현장은 이 재해방 지도기관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이렇게 보니까 재해방 지도기관의 설립 요건이 기술사 1명에 1인에 기술사 1인에 그 기사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6명이면은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인이 운영을 잘 해가지고 직원들을 이제 막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을 하는데 기술사는 그대로고 기사가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더라도 법인은 설립 요건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전문가가 자 기술사라는 거는 전문가죠. 전문가가 그만큼 늘어나면 되는데 안 늘어나고 그냥 이 기사만 더 보강을 하면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가를 따져보니까 기술사가 그래도 재해방 이제 건설 현장에 재해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면 그래도 이제 뭐 기술사고 뭐 대표님이시네 뭐 아니면 그냥 기술사시네 그러면은 좀 현장에서 좀 말을 좀 듣는 것 좀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요원들이 가게 되면은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아. 그래도 이제 이제 지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말을 듣는데 지도 경력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개무시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왜 네 맘대로 나오니? 현장에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지도 나온 사람을 뭐라고 해요. 네 마음대로 나오지 말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 그때 나오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현장 소장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술 지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술사에 있는 이 전문가처럼 전문가를 그럼 아예 양성을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하면 이 전문가가 말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말을 듣겠구나. 통제가 되겠구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통제가 된다는 거죠. 통제가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술사와 같은 전문가 자격을 줘가지고 이거를 컨트롤 해보자 하고 만든 게 지도사예요. 자, 지도사. 그래서 이 지도사의 취지는 중소규모 현장 있잖아요. 중소규모 현장에 전문가 투입을 해서 재해를 감소시키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는 건설안전기술사에게조차 주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죠. 1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 택시로 치잖아. 자, 택시로 치면 기존에는 택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법인밖에 안 됐어. 법인 영업밖에 안 됐어요.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그 법인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법인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개인 택시에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응? 자, 이 중에 개인 택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모범 운전자에다 몇 년 모범 운전자 해줘요. 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오면 개인 택시 면허를 주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예?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전문가로서 자격이 갖춰진 사람은 1인 기업을 혜택을 줘서 이 전문가들로 재해를 예방하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이 산업안전지도사의 취지를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변이 아주 깔끔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녹이는지는 이제 답변 그 준비 방법에 대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면접 시험이란 뭐냐? 자, 그러면 면접 시험이란 무엇이냐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면접 시험이라는 것은 면접관과 면접자가 직접 대면을 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면접자의 종합평가에서 전문가로서의 깜냥이 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경력자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뽑는 시험.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의 중역이야. 근데 우리 회사에 이제 그 경력 사원이 필요를 해요. 경력 사원. 그래서 경력 사원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자로 있고 그 면접관으로 있고 면접자들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리고 면접자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경력자를 뽑을 거냐의 얘기야. 단순히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면접 시험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면접 기출문제를 준비를 해요. 자, 면접 기출문제 막 검색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특히 이제 구글 검색하면 쫙 떠요. 그러면 어느 블로그에 뭐 이렇게 막 있어. 제 블로그에도 기출문제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면접 기출문제를 이제 뽑았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죠. 답변만.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건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대한, 여기에 이제 물론 기출문제를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답변을 준비한다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합격할 수가 있나? 답변만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답변을 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를 담아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고 면접자가 아니고 면접관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면접관이야. 내가 면접관이고 면접자가 있어. 이 면접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뽑을 거냐. 우리 회사에 경력사원이라고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는 사람을 뽑을 거냐.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응? 이 사람이 답변을 했을 때, 실무를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무 경험이 좀 적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상당히 논리적이야. 아니면 유능한 것 같아. 응? 유능하고 논리적이야. 자, 경험이 없더라도 유능하고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뽑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경험도 풍부하고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야. 자,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법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겠죠. 경험이 없더라도 뭔가 방법이 유능하고 논리적이라면 당연히 그 이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수학을 엄청 잘해.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해본 그 세계사라는 시간이 있어.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공부를 안 했던 친구랑 공부를 이제 못 했던 친구는 세계사를 공부를 많이 해봤어. 근데 이 친구는 세계사는 공부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해봤던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세계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방법을 알거든. 자기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능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걸 설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어. 자, 어찌됐든 이 시험의 취지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인데 이 전문가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 일을 실제로 잘하는 전문가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지도사의 취지에 맞게 중소규모 현장에 전문가로 투입이 될 사람들, 앞으로 투입을 할 사람들, 그래서 이 투입을 해서 일을 잘하는, 현재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죠. 개념이라는 거죠.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의 취지에 적합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시험이란 이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의 개요는 중소규모 기술지도 현장에 투입을 해서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현장 경험은 적지만 앞으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는 거죠.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이걸 답변에 여러분들이 녹이셔야 된다. 답변에 녹여야 한다. 어떻게 녹여야 하나? 자, 요거는 그 뒤에 스토리텔링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산업안전지도사 이제 시험에 검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검정 기준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기술사 검정 기준이에요. 자, 찾아보니까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해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 업무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보유. 자, 그러니까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이런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종합 능력이죠. 종합 능력.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잘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현장 안전 기술에 관련돼서 자, 우리는 건설 안전이니까 건설 안전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종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합 능력. 그래서 이거를 어필하시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면접 시험의 개요는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자, 면접 시험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면접 시험 평가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면접 시험 이제 그 준비를 답변을 하면 답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답변에 대해서 누가 점수를 매겨요? 면접관이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점수를 매길 때 뭘 근거로 점수를 매기냐? 답변에 실무 및 응용 능력이 있는지, 현장 전문 지식이 있는지, 경영관리 및 지도 감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사 지도사로서의 자질 및 윤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점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그 시험장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 물어본 전문 지식 3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시험 치르신 분 중에 아니 나는 질문한 거 다 답변했는데 왜 자꾸 떨어지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고? 물어본 것만 답변을 했으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중소규모 현장에 전문가로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그냥 일을 잘할 것 같은 전문가를 뽑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것 같은가? 잘못할 것 같은가?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점수를 안 주는 거죠.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 물어본 거 외적으로 내가 전문가로서 경험과 경험과 지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응? 그래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 물어본 거 예를 들어서 계측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계측기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다. 땡. 아니 그 계측기 종류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계측기를 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측기 관리할 때는 뭐가 문제고 계측기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에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전문가지. 지적질만 하는 거는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지적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지.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을 답변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어본 것만 답변을 해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다.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 내 답변에 실무 및 응용 능력, 현장, 그러니까 물어본 거, 자, 일단 물어본 거, 그 다음에 실무 및 응용 능력, 경영관리 및 지도 감독 능력, 그 다음에 자질 및 윤리가 우수해야 된다. 이런 걸 어필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기준. 자, 평가 기준에는 이해력, 지시력, 논리력, 종합 능력이 있는데, 자, 이해력이란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이제 그 시험장에서 면접 시험장에서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계측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게 잘못 알아듣고, 계측기의,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현장이 시끄러우면. 근데 계측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 계측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른 거 의도와 달리 그러니까 계측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거를 이제 답변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잘못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는 실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력은 물어본 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지식의 점수를 100점으로 했을 때 여기 뭐 30점짜리 답변이었냐 아니면 100점짜리 답변이었냐를 이제 그 충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력,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근거가 있느냐, 이 사람이 답변을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냐 아니냐, 요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거죠. 일단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떤 걸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하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어야지 이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장이만 있고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우기는 거죠.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돈이 많다라는 근거를 보여줘야죠. 통장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 근거를 보여주면 저 사람 말이 맞지. 근데 나는 돈이 많아 그래 놓고 보여주지는 않으면 그거는 우기는 거죠. 그거는 사기꾼에 가깝죠. 사기꾼. 자, 어찌됐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해결 능력이 있는가. 종합 능력은 실무 해결 능력.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현재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어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현장 경험은 지금 비록 없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잘 해낼 자신이 있다라는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역량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최고점이 9점이고요. 최고점이 9점, 최저점은 4점, 모르겠다고 했을 때 0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세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세 문제. 그리고 답변 시간은 15분이에요. 세 문제를 15분 동안 답변을 하니까 한 문제당 답변은 5분이죠. 5분. 자, 5분인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했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를. 그랬으면 이 어려운 문제를 질문했을 때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끝내면 빵점을 맞는다는 얘기고요.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막 설명을 해. 뭐라도 설명을 하면은 최저점인 4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문제이기 때문에 1번, 2번 세 문제에서 자, 1번 문제는 1번 문제에서 첫 문제에서 어려운 걸 물어봤고 내가 답변을 아예 못했다 그러면 0점이지만 답변을 하게 되면 뭐라도 답변을 하면 4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4점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답변 6점 이제 좀 해서 7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7점. 얘도 똑같이 7점, 7점. 그러면 합치면 얼마냐면 14점이죠. 얘는 18점이죠. 그러면 18점이 합격 기준이니까 얘는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돼.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답변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시험장에 가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이제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거는 없을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건 없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말로 연습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개념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 어찌됐든 간에 그게 어떤 공정에 있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다. 어렴풋이 안다라는 거죠. 잘 모른다 뿐이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아는 거를 내가 이 모르는 문제를 답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모르는 문제를 답하는 연습 이걸 미리 해두면 어떠한 잘 모르는 문제라도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치즈 이론을 물어봤어요. 제가 2018년에 이제 그 면접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스위스 치즈 이론을 몰랐어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알았어. 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슬로의 욕구 이론 아니면은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그거는 생각을 미리 해준 적이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잘 모르는 것, 내가 준비 안 한 문제가 물어볼 경우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까?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전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를 만드는 이유를 파악을 해서 그걸 현장에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근로자들을 상과 벌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스위스 치즈 이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재해를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나왔으면 제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를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까를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 자, 최고점은 이론적으로는 9점까지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8점 정도 줘요. 8점까지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9점을 받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정말 그냥 무난하게 받는 점수가 7점. 정말 잘했다 싶으면 8점 준다. 그 정도만 그냥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 기준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를 주죠. 그래서 60점이면 합격을 한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냐면 답변을 준비를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이 출제자입니다. 출제자는 문제를 이제 예를 들어서 계측기의 종류 그러면 계측기의 종류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근거를 출처는 어디고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푸집 공사 시 점검 사항은 출처가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있고 점검 사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그냥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할 때 출처를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푸집 공사 시 점검 사항이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거푸집 점검 사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보면 이게 출처가 어디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처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여기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장에 가면 이제 기술사 면접과 지도사 면접이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술사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이렇게 있고 지도사 면접도 똑같아요. 똑같이 3명 앉혀놓고 시험을 치르는 건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이 요거죠. 블라인드. 자, 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떠한 편견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개수는 기술사는 10개, 면접 시간도 20분. 지도사는 면접 시간은 15분에 질문 개수는 3개. 그래서 한 문제당 답변이 5분 돼야 돼요. 5분. 자, 그런데 시험을 치르신 분들 보면은 나 10분도 안 걸렸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답변을 막 하다가 이상입니다 하고 자기가 답변을 끊어버린 거지. 그래서 답변을 보통 보면은 5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 2분 이내로 끊어버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 계측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측기의 종류는 어쩌고 저쩌고 이상입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2분도 안 걸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똑같이 2분 해갖고 10분 이내에 딱 끝나버리죠. 자, 이런 경우는 자기가 끊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찬 거죠. 절대
내가 답변을 끊으면 안 돼요. 답변 끊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면접관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떠들어야 돼. 계속.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통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차 시험 합격자 통계를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건설이니까 건설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 13회 시험 때 640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고, 실제 시험은 603명이 시험을 봤어요. 603명이 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200명이 나왔어. 그렇다면 합격률은 33%. 33%고 3명 중에 3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3명 치르면 1명이 합격을 하는 시험. 그러면 1번, 2번, 3번 시험을 보면 이 3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하는 시험이고 2명은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죠. 1명은 합격을 하고. 자, 그런데 면접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그냥 그 면접의 취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답변을 하시면 돼. 내가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량을 보여주면 되는 시험이죠. 자, 그리고 합격자 연령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령대가 산업안전지도사 이제 314명 합격한 중에, 자, 이거는 이제 건설이 200명이었고, 나머지 이제 뭐 전기, 화공, 기계, 요게 100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00명 중에 요게 314명 중에 200명은 건설이고 나머지는 100명이다. 그 중에 20대가 3명, 30대 33명, 그리고 제일 많은 건 50대다. 50대. 그리고 60대, 40대 순으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이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합격하는 나이대는 50대와 40대, 60대가 가장 많다.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역량 있는 사람은 합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합격을 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